청소년 우울증. 근데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지? 청소년 13세부터 몇 살? 20세? 난 25세인가? 청소년 빨리 찾아봐. 요 나이 또래를 청소년이란다 그래. 청소년.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가. 청년이라는 표현은 남자들만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부분 20대를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하면 다 청년 아닌가요? 20대를 얘기해요. 근데 30대도 요즘은 또 결혼 안 하면 다 청년으로 치고 막 이래. 자기들끼리 맘대로 그냥 막 하고 있어. 9세에서 24세인데요? 9세에서 24세? 네. 자, 청소년.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왜 이 나이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심리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심리 발달 과정에서 0세에서 5세는 무슨 뭐 할 때입니까? 생존기예요. 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사는 거야. 사는 걸 우선으로 가져가. 먹고 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 살아남는 거를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부모가 그 애를 다 도와주고 있는, 케어를 다 해주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주는 거야.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막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는 일단 사는 게 중요해. 이때는 뭐 공부 다 필요 없어. 일단 살면 돼. 그러면 전혀 지장 없어요. 이때 조기교육 시켜봐야 다 의미 없어요. 내가 발달되고 뭐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생겨나지. 지식은 발달돼봐야 좋은 게 없어. 저절로 가게 돼 있으니까. 자, 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럼 5세에서 13세까지는 뭐를 합니까? 여기서 관계가 적응되는 게예요. 5세에서 13세는 부모와의 관계 또는 가족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장 최소 단위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거야. 자기한테 이제 일단은 살아가려면 사람 간의 관계 맺는 법을 어디서 배울 거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냐면 가족 범위 안에서 배우게 되면서 조금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유치원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관계를 적응하기 위해서 관계 적응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최소한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 성장을 해 가면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들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최소한의 것만 가르치면 돼,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 즉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리고 난 다음에 13세부터 20세까지는 뭐라 그러니까? 자아형성기입니다. 자, 13세부터 20세까지는 자아형성인데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왜 태어났느냐? 자아실현을 위해서 태어났다. 자아실현을 사실은 뭐예요? 실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면 최소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어떻게 실현하는데? 실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자아를 형성을 해야 돼. 실현을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래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마음의 사기 판단을 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를 배워가는 거야. 그리고 부딪혀보고 아프구나. 이거는 부딪히면 아프구나. 이거는 부딪히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형성하는 거야, 이제. 그래야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거를 형성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 자아 형성기예요. 즉, 부딪히면서 또는 뭔가를 실행하면서 실천해 가면서 거기서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떤 건 좋고 기분 좋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서 내 자신의 그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아 형성기예요. 근데 20세 이상은 뭡니까? 자아 실현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형성된 자아를 기준으로
내가 드디어 실현해 가는 거야. 무엇을 실현해 간다? 자아 실현은 말 그대로 자기의 행복이거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을 과연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갈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걸 형성시켜 나간다면 여기서는 그 형성된 걸 기초에다 두고 내가 직접 사회에서 부딪혀서 뭔가를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권리가 대부분이에요. 일부분만 책임을 지면 돼. 어떤 부분을 책임집니까? 범죄만 안 저지르면 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 이 권리를 누리면 돼. 그거는 법으로도 허용되어 있고, 법으로도 보호를 하고, 사회에서도 보호를 하고, 또 가족의 엄마 아빠가 보호를 해주고, 선생님이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 여기서는 보호를 받아. 권리만을 가지고서 보호를 받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자아 실현을 할 때는 이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행복해야 될, 행복할 권리는 있어. 행복 권리는 갖고 있어. 그러나 이 행복 권리를 위해서 실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어. 내가 어려운 것도 생길 수 있고, 힘든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여기에는 권리만 있지 책임은 없어.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최소한의 책임만 가져가는 거야. 혼날 책임은 있어. 여기서는 혼날 책임은 있어. 여기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에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돼. 이 때문에 자아실현을, 왜?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대신에 이 권리만큼 책임성도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은 최소화가 돼 있어요. 책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야. 혼나야지. 그래야 자아를 올바르게 형성할 거 아니야. 여기서 혼나. 책임지는 건 맞아. 그런데 권리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청소년이면 그래 9세에서 24세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돼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한번 봐라. 이 우울증이 왜 생긴다 했어? 우울증은 신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겨워가지고. 그죠? 안 지겹지? 여기 인식이야. 표현입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또 이제 묻는 거야. 남자는 우울증이 있다 없다? 훌륭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이야. 청소년 우울증엔 남자 청소년은 해당이 안 돼. 지금 이 얘기는 남자 청소년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남자는 인식의 장애인 노이로제, 그 다음에 표현의 장애인 중독증. 남자는 심리장애가 요 2개밖에 없습니다. 심리장애가 요 2개밖에 없어요. 여자는 우울증, 그 다음에 중독증. 요 2개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노이로제 대신에 여자는 우울증입니다. 중독증은 남자, 여자 둘이 똑같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노이로제고 여자는 우울증이야. 남자가 우울증이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노이로제야. 노이로제. 왜? 공황장애, 예를 들어 공황장애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공황발작이 일어났어. 남자에게 공황발작이 일어났어. 공황발작이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발생되는 공황발작은 외부로 표현되는 거고,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노이로제가 바로 우울증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우울증에 준해서 치료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 우울증이다라고 진단 내린 사람들이 약 먹어요. 근데 약 먹다가 문제 생겨요. 약 먹다 대부분 문제 생겨요. 차라리 노이로제에 준해서, 공황장애에 준해서 치료하면 호전이 돼요. 그 이유는 남자들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그러면 청소년 중에서 우울증을 논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청소년 우울증에 해당되는 건 여자 청소년 우울증만 해당됩니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여자의 심리장애입니다. 여자만이 걸리는 심리장애예요. 대신
남자만 걸리는 심리장애는 노이로제, C는 공평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노이로제는 인식의 장애예요. 인식의 장애. 표현의 장애는 중독입니다. 기억의 장애는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지금 그러면 청소년의 우울증은 청소년의 기억에 지금 현재 장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장애가.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서 장애가 생깁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가 기억이 돼서 우울증이 들어. 상처가 기억된 게 무의식이 치료하다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여기를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확 차단시켜버리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에 상처가 생긴다는 뜻은 뭐예요? 뭐 때문에 생길까? 여자들이 상처가 왜 생깁니까? 상처.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적응과 자아 형성과 자아 실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안 행복한 거, 즉 행복에 맞지 않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상처로 작용을 해요. 이걸 기억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상처는 자신의 행복 기준에 어긋난 거거든. 자, 상처는 자기 행복 기준에 어긋난 것이 여기에 축적이 돼 있다가 무의식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치료하겠죠. 치료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걸 막 엄마에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표현을 합니다. 치료해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표현을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봉인이 돼버리니까 그냥 의식에서는 우울해. 늘 우울해. 근데 딱히 아픈 건 없어. 딱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 그냥 우울한 거야. 그냥 우울한 거야. 자,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상처입니다. 우울증이에요. 상처가 결국은 계속 작용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탁 멈춰서 일정 기간을 가는 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즉, 상처가 이제 다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의식에게 계속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게 우울증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행복 기준에 어긋났다. 그러면 청소년은 언제 우울증이 생길까? 자, 봐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13세 미만인 아이들은 어디에서 상처를 받을까? 관계 적응이 안 될 때, 즉 애착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거야. 여기에서 관계 적응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엄마와의 관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 아빠와의 관계 적응이 잘 안 돼. 갔더니 선생님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깨지고 너는 공부도 꼴랑 요거밖에 못하는 게 막 여자아이가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야. 관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문제 생긴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문제 생깁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13세 미만, 즉 초등학교까지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관계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면 관계 적응기잖아. 관계 적응이 안 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아, 혼난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주지를 못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 즉 나로 혼낸 사람과 내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을 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 아이들이 요때 하는 게 좋을까? 요때 하는 게 좋을까? 요때 하는 게 좋을까? 컸을 때. 자, 놀랍게도 요때가 제일 위험해요. 부모가 이혼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초등학교 다닐 그 전에 13세 미만에서 부모가 이혼할 때가 아이들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줘요. 왜? 바로 관계 적응에서 관계 적응을 하나를 깨버리는 거거든.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깨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상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계 적응에서 이 5세에서 13세까지의 청소년 우울증의 거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혼할 때 발생을 해. 부모님 이혼할 때. 관계 중에 제일 큰 관계거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런데 부부 관계 깨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되면서 한쪽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생기는 거야. 이유 없이 상처 생기는 거야. 그게. 엄마 아빠가 해피하게 우리 앞으로 친구로 만나? 그래 알았어. 빠이빠이. 얘는 네가 데리고 가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가고 아니면 둘 다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네 나가서 한 달에 얼마씩 양육비 보내주고 이렇게 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러 갑니까? 면접 교섭권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뭐 하고 그 아이한테 있는 이 데미지는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에게. 아, 남자아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청소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때가. 그래서 관계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여자 청소년들 한번 보자는 얘기야. 13세 미만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부모하고 자식 관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때 친구 관계도 있겠죠. 친구 관계. 세 번째는 선생님 또는 선생님 관계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몇 개 안 돼요. 실제 얘들은. 그렇죠? 인간관계가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그 관계 범위 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얘는 싫어. 나도 안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 적응. 인간관계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때거든.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혼나고 뭐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풀어주면 되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또 치료돼요.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오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에 관련될 때 상처받고 또 있잖아. 친구랑 내가 얘랑 굉장히 여자이잖아. 굉장히 친했던 애인데 얘가 쟤랑 친해지면서 나랑 안 친해져 나 왕따 돼서 그 애 데미지 굉장히 크게 입습니다. 생각보다 그 아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입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상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친구 관계를 살펴야 돼요. 청소년 중에는. 세 번째는 선생님. 아까 방금 얘기했던 친구 관계처럼. 그런데 학교에 장점이면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생에서. 뭐가 있냐면 선생님과의 인간관계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뭐가 있었죠?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이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알려줘야 돼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그거를 마치 너희들의 문제인 것처럼 가게 되니까 새학기 증후군 얘기가 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새학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처들이 생기거든. 왜? 관계가 지금 이 친구 관계하고 선생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거를 만들어가.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뭘 알려주면 되냐. 그 인간관계 플러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걸 알려주면 상처를 안 입어요. 그래서 새학기 증후군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명히 그 증후군이 아니야. 즉 병증이 아니라고.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걔들을 병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새학기 증후군은 상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경험해봐서 알잖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새학기 증후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씩씩해지고 재밌어요. 설레어하고 새로운 학기를 기다려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원래 대부분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새학기 증후군 어쩌고 하니까 두려워지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나 학교 안 가고 싶어지고 이래요. 헤어지는 게 싫어서. 이때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와 선생님의 관계 이렇게 쭉 가.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것이 치료가 안 된 채 계속 쭉 가게 되면 우울해요. 계속 우울증. 근데 얘가 왜 우울증에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가면 뭐라니까 청소년 우울증 진단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인 될 때까지. 왜냐면 이제 요걸로 갈 때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얘들이 왜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세 미만에서는 왜 우울증 걸려요? 뭔지 모르지만 인간관계에서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그걸 치료만 해주면 돼. 간단하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건 너가 받아야 될 상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를 친구들과 헤어졌어?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또 다른 관계를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입지 말아야 될 상처들을 지금 너무 많이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주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 발달 과정입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나옵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 무의식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야, 심리 발달 과정 9단계, 에릭슨에 관련된 심리 발달 과정 뭐 20, 뭐 몇 단계, 뭐 몇 단계 굉장히 많아. 그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야. 딱 보니까 이 아주 간단 명료하더라고. 간단 명료해. 왜? 인간이 우리가 심리가 작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리가 작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다 필요 없잖아.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그 행복은 도대체 뭐냐? 결국은 자아실현이더라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자아실현이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건강해야 돼. 뭘 건강 빼면 있어? 건강 빼면 하나도 안 행복해. 건강. 두 번째 뭡니까? 심리야, 심리. 이 마음이 안정돼야 돼. 일단은 신체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게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그리고 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적 욕구가 저절로 생긴다 그랬어요. 공부 저절로 돼.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공부는 하고 싶어서 아주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왜? 이게 안정이 돼 있으면 인식, 기억, 표현이 자연스럽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럼 이 기억을 하려고 들어. 뭔가를 들어오는 걸 계속 지적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잠시 접어도 자, 지금부터 우리 이 얘기하면서 그냥 놀자. 그냥 놀고 있는데 이상해. 공부가 하고 싶어져. 선생님 공부하면 안 돼? 놀자 그랬잖아.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놀아 좀 제발. 놀자니까. 그러면 아이씨 안 되는데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기억이 지적 능력이 지적 활동이 굉장히 강하대요. 지적 활동이.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게 되면 그러면서 인식에 지적에 관련되는 것을 쓱 집어넣으면 쭉 따라 들어갑니다. 동기유발만 시켜주면 끝나요. 그런 아이들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자아실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아실현. 이게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13세 미만에서는 인간관계에 적응되는데 인간관계가 적응이 안 될 때 오는 상처. 이게 누적이 되고 쌓였다. 아무튼 치료 안 해주고 쌓여서 지속이 되게 되면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13세 미만의 우울증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지 모르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친구관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조그마한 관심을 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바빠. 부모도 바빠. 얘 챙겨줄 겨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못 느끼잖아요. 부모랑 같이 인간관계를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인간관계에 적응에 들어가는 것에서 상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두 번째 13세에서 20세 요때가 언제입니까? 중고등학교 때죠. 자, 중고등학교 때는 우울증이 왜 생길까? 자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서 무엇이 만드냐면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자아 형성이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형성이 안 될 때 바로 상처가 생겨요. 그럼 자아 형성이 안 된다.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내가 여기 아이고 아파라. 요거 아픈 건 맞아. 근데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불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 왜요? 그러면 그냥 해. 그럼 상처받아요. 그거는 너는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걸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상처 안 생겨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너 요거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지?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건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이해가 되면은 무조건 상처가 안 생겨요. 애들은. 이때는 자아 형성기에는 형성을 하는 과정이거든. 이
형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가 딱 나면, 즉 이해가 되면은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근데 애가 상처를 입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요 그랬더니 말하지 마.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 솔직히 나 이해가 안 돼. 그 선생님 미워. 막 이랬더니 엄마가 뭐래. 한 대 더 때려.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선생님이만 너 성적을 좌우하는 게 선생님인데 가서 빌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엄청 상처를 받아. 이제 위로받을 때도 없어 이제. 그럼 어디 가서 위로받아? 집 나가서 위로받아.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자아 형성되는, 즉 이해가 안 된 것이 될 때. 참으면 이제 이때부터 병되는 거야. 이때부터. 자아 형성을 해나가는. 문제는 뭐야? 그 우울한 그 자체가 자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을 입원할 때는 아이 중고등학교 우울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이때는 이 아이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 인생이. 이해되죠? 자, 요 13살 미만에서는 부모가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상처받아요. 어쨌든 단절되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 근데 여기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안 받아요. 이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목조목 그랬구나 괜찮아 상처 안 받아요. 물론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엄마 보고 싶을 때는 만나면 돼. 나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어른들은 상처를 받을지는 모르나 아이들은 이해만 되면 상처를 안 받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13세에서 20세까지는 자아 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것이 누적돼서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작용을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때는 13세 미만에는 지멋대를 못해요. 지멋대를 못해. 근데 13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지멋대를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막 하기 싫어하면 집을 뛰쳐나가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런데 여자애들은 상처를 입게 되면 집을 뛰쳐나가고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 속에 틀어박혀요. 그 집 안에서도 그냥 혼자 짱박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학교에서 상처를 입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학교를 안 가요. 아이들의 증세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아이들의 증세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 그럼 학교 안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13세 미만인데 학교를 가기 싫어해. 뭔 얘기예요? 친구나 선생님 중에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쉽게. 근데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랑 안 놀아. 그리고 집에 혼자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 여자아이인데. 요때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 그거 우울증과 같아요. 우울증처럼.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볼 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집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를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관심 안 갖고 있잖아.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 청소년 우울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울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왜? 다 억압해놓거든요. 우울증은 억압이에요. 참는 거야. 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울해. 그러나 꼭 공부하라니까 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잘 보세요. 기억의 상처가 이게 상처가 봉인됐잖아. 근데 이 기억은 계속 작용을 하죠. 작용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공부를 못 잘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우울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기억의 상처잖아요. 공부 잘해. 노이로제는 인식의 문제잖아.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공부 진짜 못해요. 노이로제 들어가 있는 애들은 진짜 공부 못해요. 근데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공부 진짜 잘해요. 여기 기억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 뭔지 모르지만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중위권 이상 되어 있는 여자아이들 중에 13세에서 20세는 중위권 이상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상시에 이 우울증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인식하는 거? 그냥 귀찮아. 인식이 귀찮아.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자기 간섭 안 받으려고. 안 귀찮아지려고. 그냥 꾹꾹꾹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공부만 해. 인식 다 필요 없어. 아니 그게 귀찮아.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 귀차니즘에 빠져요. 말이 사라지고 표정이 어둡고 말이 사라지고 무표정. 좋아도 좋은 게 다른 사람 다 좋아해도 나는 쟤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말도 별로 없어지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표현이 없어지고 인식되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가요.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아이가 원래 밝았던 아이인데 말이 없어졌어. 꽤 지났어. 몇 개월 지났어. 그럼 우울증이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그냥 무덤덤해져요. 또 인식하는 게 5개 감각기가 옛날엔 정말 맛있는 거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이러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맛있는 거 필요 없고 뭐 여행 안 가고 말지 뭐 놀러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런 애로 바뀌었어. 이거 우울증을 생각해봐야 돼. 왜? 이게 증상이잖아요. 우울증의 증상.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아 형성 시기에는 이 상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겨요. 형성되는 과정,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즉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되면 여기 20세 이상은 실현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게 되는데 어른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훨씬 빠른 게 바로 자아 형성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우리가 마음 관련된 교육을 하면 쫙 들어가요. 그 애들한테는 그냥 들어가요. 나이가 적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13세에서 20세는 늦는 쪽쪽 들어가요. 근데 13세 미만 들어가는 이제 한 5, 6학년 정도 되면 거의 이 수준으로 가. 자아 형성기 수준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집어넣는 건 괜찮아요. 여기에는 관계만 적응하면 돼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 뭘 주면 돼요? 인간관계가 이런 거, 엄마 아빠랑 막 이렇게 됐다 그럼 엄마 아빠랑은 어떤 것 한다. 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리교육을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일어나요. 13세에서 20세는 뭘 해줘야 됩니까? 자아와 관련되는 걸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절로 이해되도록 하는 거야. 아, 이랬구나. 그러면 선생님, 엄마가 나를 미워한 거 아니네요? 그러게 엄마가 너를 왜 미워해? 니를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 너한테만 욕하잖아. 그제? 표현 왜 해? 무의식으로 표현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별로 안 친한가 보다.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원래는 아빠한테 해야 되는 걸 니한테 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엄마가 나한테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게 저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진짜 엄마가 날 가만히 이론에다가 자기가 배웠던 거에다 딱 대입하니까 딱 맞아. 우리 엄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얘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꼭 이 얘기를 전해. 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들고 와서 엄마한테 혼날 걸 각오하고 이렇대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딱 보면 이제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같이 둘이 말도 안 돼.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상처가 치료돼요.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 순간 감동의 쓰나미로 바뀌어요. 그 대신 뭐가 됩니까? 엄마가 이제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해.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해. 이 얘기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요. 그럼 내가 언제 널 사랑하는데 아주 쾅 꽝꽝 그 버릇은 언제 안 가거든. 근데 재밌죠? 그게 왜 나에게는 상처를 안 올까? 그날 이후부터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상처로 작용하지 않고 엄마랑 싸워요. 장난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장난이에요. 물론 힘들어. 잔소리 들을 때 짜증나.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안에 상처로 남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13세에서 20세는 이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딱 하게 되면 치료가 다 일어나요. 치료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기가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력만 딱 갖추게 되면 모든 게 시기가 탁 안정이 돼요. 효과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거의 퍼펙트해요. 막 주먹 쓰고 다니던 아이들, 진짜 말 그대로 나가지 집 뛰쳐나가는 아이들, 가출 청소년 집 다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들어가요. 왜? 거기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런데도 싫어 라고 하면서도 가요. 이게 왜 생기냐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되면 이 상처가 치료가 돼요. 자, 놀라운 거는 우울증이잖아요. 상처가 계속 작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작용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지금. 이 멈춘 것조차도 치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해, 즉, 마음을 어떻게 작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때 자아 형성기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합리함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 이건 왜 이래? 딱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몰라도 돼.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물어봐. 안 가르쳐줘. 엄마도 몰라. 엄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가르쳐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 입는 거야.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 어차피 엄마 모른다 그랬잖아. 그럼 엄마한테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된 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2중, 3중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제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그 다음에 친구, 선생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해를 받으려고, 즉 위로를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여자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경계성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경계성 우울증이 많은데 그 뭐냐, 겉으로는 밝아요. 겉으로는 정말 밝아. 그런데 우울해요. 혼자 있으면 항상 이게 항상 멈춰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경계성 우울증이 그래서 더 위험해요. 왜? 진단을 못해요. 그 아이가 우울증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 그 아이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우울증에 있다라는 거. 근데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게 내가 우울증이 왜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 그건 네 잘못이 아니거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왜 잘못도 아닌데 왜 상처가 생겼을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지금 여자 청소년, 우울증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됐지만 엄마도 이해 못하고 있고 선생님도 이해 못하고 있고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런 지금 이 분명히 여자 청소년이 우울증에 들어갔는데 그럼 누군가 잘못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잘못을 안 한 거야. 다만 몰랐어. 몰랐다고. 몰랐던 것 치고는 너무 큰 거야, 여기에서. 데미지가. 그래서 요때 13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여자애들의 우울증과 2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여자의 우울증이 달라, 원인이 다릅니다. 해결 방법이 틀려요. 원인이 틀리다는 얘기는 해결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20세 이상 성인이면서 막 이제 펼쳐가는, 이제 자아를 펼쳐가는 시기에 있는 자아실현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이 청소년, 여자 청소년들은 왜 우울하냐? 자아실현이잖아. 자아실현은 뭐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죠. 의미는 어디? 인간관계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고, 의미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행복을.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의미가 아니고 가치는 사람이 아닌, 즉 인간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야. 그래서 삶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자아실현을 한다 그랬잖아.
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게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러면 요 청소년이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20살이야. 근데 결혼했어. 예를 들어서 20살인데 결혼할 수 있잖아. 20살인데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이제 아이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안 했어. 집에서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내 삶의 의미는 엄마랑 아빠랑 행복한 게 내 삶의 의미가 돼요. 삶의 의미가.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남자친구랑 나랑 행복한 게 내 삶의 의미가 돼요. 엄마랑 안 행복해도 돼. 남자친구랑 행복하면 내 삶의 의미가 돼. 거기에다 플러스 엄마 아빠랑도 행복하면 좋겠지. 근데 만약에 떨어져 나와 살아. 혼자 살아. 내 애인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인이랑 행복하게 내가 가고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살아. 그럼 삶의 의미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삶의, 이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삶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속이 되면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든 마음이 하루 이틀 가다가 한두 달 가다가 말아버려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기 싫어지고 계속 힘든 상태로 언제를 갑니까? 지속되고 있는 거야. 막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지속돼.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들어간 거야. 우울증이.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난리 나서 나한테 내가 엄청 안 행복하다. 의미가 이상하게 깨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어. 뭐 딱히 뭐 해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왜? 삶의 의미가 깨지고 있거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때하고 달라. 이때는 실현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자체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상처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요 가치야. 요 가치. 삶의 의미는 여자애들이 주로 많이 가잖아. 근데 요즘은 삶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딱 SNS가 발달되고 막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삶의 의미보다는 인생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해. 가치 중심으로만 가. 가치 중심으로만. 인간 중심으로 가지 않고 가치 중심으로 가는 교육을 워낙 세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요 가치가 문제야. 사실은 부모랑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문 닫으면 돼. 집에서 문 닫고 관계 안 하면 돼. 요즘 그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 그래서 의미 때문에 문제 생기진 않아, 잘. 요즘은. 옛날에는 요 의미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이들이. 여자 청소년 중에 이 20세 이상 청소년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엄마 아빠와의 집안에서의 이 관계 때문에 자기 삶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우울증에 많이 들어갔거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우울증 거의 없어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가치 때문에 나오는데 이 가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자, 요 세 개의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취업 준비해. 취업이 잘 안 돼. 우울해져.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우울증 들어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가고 있어. 이게 잘 안 돼. 우울해져. 내가 시험 성적을 딱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요 학점을 이만큼 받아서 장학금 받아야지 딱 했는데 이게 성적이 안 나오고 장학금이 안 나오게 생긴 거야. 우울해져. 또한 내가 돈이 좀 집안이 가난해서 이번에 학교를 좀 못 가야 될 그런 판국이 됐어. 그러면 우울해져. 이런 식으로 이 가치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생김으로써 뭘 만들어집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생겨요. 청소년 시기. 어른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0대 이상 된 사람들의 우울증하고는 또 달라. 딱 여기에서만 생기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삶이 많아. 청소년들이 우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 뭐 가치 실현?
가치 실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치 실현하라고 굉장히 많이 가르쳐 놨는데 가치 실현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없잖아. 일자리도 별로 없고 공부는 죽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쎄고 센 게 공부한 놈이라 가지고 이것도 더 답이 없고 죽겠는 거야. 이제 뭘 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상처받아서 우울증 들어가는 거죠. 바로 자아 실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상처를 입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생존기에는 우울증 안 생깁니다. 아, 근데 재밌다. 생존기에 우울증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생존을 못하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야 아이가. 그러면 유아 스트레스 들어보신 적 있나? 유아 스트레스에 의한 유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는. 왜? 놀랍게도 이 아이가 인식을 잘 못해. 이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해. 왜 그럴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유아 때 발생. 자, 그럼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 아스퍼증 같은 거라든가 또는 자폐알 같은 경우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이 어쩌면은 유아 때, 요때 우울증에 한번 들어갔던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로제, 인식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폐가 많아. 그래서 자폐는 인식의 문제예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뭐 아스퍼증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기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요 생존기 때 뭐가 있지 않았을까?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기능을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능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기억의 기능을 이렇게 우울증에 들어가서 기억을 요걸 딱 이게 차단을 딱 해놓으면 얘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게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은 우리들이랑 똑같다니까. 유아 때도 그렇고. 그럼 만약 요거를 딱 닫아놨으면 요 기억은 어떻게 될까? 발달이 늦어지겠지. 잠시만요. 기억의 발달이 늦어진다. 그래서 요걸 끌고 와서 의식으로 생각하는 이것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검증은 내가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언젠간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누가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생존기의 우울증은 내가 다루지 않아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나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와 자아 실현기 이 세 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요때의 우울증이다? 그러면 뭐를 합니까? 관계 또는 자아 형성에 또는 자아 실현에. 자, 자아 실현은 이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아 실현은 이해 필요 없어요. 현재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자아 실현은 지금 현재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형성기죠. 형성기는 현재 없어도 돼. 이해만 하면 돼, 이해.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여기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울하냐, 안 하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런데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여기는 이해. 즉, 자아 형성계에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현계는 현재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여자 청소년이 자아 실현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이 우울증에 들어갔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부터 시켜줘야 돼. 뭐부터 뭔가 운동을 시키던가 뭘 하던가 뭔가 해야 돼. 지금 현재 해야 벗어날 수가 있어. 자아 실현기이기 때문에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형성기에는 그거 안 해도 돼. 가만히 앉아있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 넌 가만히 있어. 어차피 뻔하잖아.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인간관계는 뭔가 자아 형성에 가면서 가지고 가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관계, 친구 관계. 이거 외에 뭐 더 있어? 없어요. 요걸 관련돼 있는 것만 가지고 마음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쭉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뭐 혹시 이런 거 그럼 그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해가 되잖아. 그럼 상처가 다치거든. 놀랍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이해만 하면 다 치유가 되는 그 시기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아실현을 해간다면 아주 해피하지. 아직까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돼.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아실현이 여유로워져요. 참고를 해두시면 되는데 요 관계, 역으로 얘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려면 뭘 하면 됩니까? 요 증상을 살펴보고 요게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요 나이 때는 관계를 한번 요렇게 살펴보면 뭐가 문제가 생긴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고서 만약에 13세 미만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관계를 한번 쫙 살펴보면 어디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만 착 정리해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이게 청소년의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청소년 우울증이 너무 확대가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청소년 우울증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우울증 굉장히 심각해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고 학교에서 문제 생기고 뭐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뛰쳐나와가지고 성매매하고 뭐 어디 가고 혼숙하고 뭐하고 애들 왜 그렇게 되냐? 다 여기하고 관계돼 있어요. 우울증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만 알려주면 돼요? 이해만 시키면 돼, 이해만. 다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자, 형성지잖아. 형성은 굉장히 빨리 돼요. 아닌 거는 바꿔버리면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땐, 맞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 자아가 하나 딱 형성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때 그 경험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자기 기준이 하나 만들어져요. 나가서 무슨 경험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들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야. 남들한테는 없는 기준이죠.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재빠르게 들어가서 빨리 다른 자아를 또 형성하고 앉아있어요. 청소년 때는 그게 회복이 가능해요. 성인 될 때는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을. 현재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돌아올 때도 책임을 지고 돌아와야 돼. 이게 약간 틀려요. 여기는 이해만 하면 돼.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청소년 우울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자꾸. 왜?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모르거든. 근데 상처가 왜 생긴지 요것만 알면은 최소한 요 정도를 알면은 어느 범위 내에서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해주면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청소년 우울증은 우리가 알던 거하고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죠. 요것만 알면 돼. 여러분들 다 배웠지? 심리 발달 단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이 우울증과도 연결되어 있어. 재밌는 건 남자 청소년 우울증은 왜 생길까? 남자 청소년은 노이로제라 했잖아요. 남자 청소년들 노이로제는 공포장애, 불안장애, 자폐, 기타 등 이런 걸로 막 나타나. 13세 미만일 때는 관계 계속 20세 미만일 때는 형성하다 이제 인식이 이상해지고 자아실현을 할 때 인식이 이상해지고 그뿐이야. 자, 이거는 노이로제 때 논합시다. 근데 남자는 일단 우울증에서는 배제하고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우울증이 굉장히 단순한데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청소년들 여기 지금 13세에서 20세 있는 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그래. 너 왜 자아실현해야 하는 걸 시키려고 그래. 여기는 이해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 맥락은 치료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때에는 요 시기에는 요것만 하면은 애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걸 다른 거 하면 역효과나.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 청소년 우울증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청소년이 우울증에서 치료가 됐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 한마디로 백신 하나 맞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예방 백신 하나 맞는 거야. 죽는 날까지 내가 우울증에 안 걸리는 예방 백신 하나 맞은 거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치료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그 아이는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예방 백신을 하나 탁 맞고 살아가는 거야. 가장 훌륭한 거지. 근데 문제는 발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아이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